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살의 여자이고 내년엔 47살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 나이 정도 됐으면 인생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안착이 될 나이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제대로 해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살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저도 젊었을 땐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어요. 부자로는 살지 않아도 이 정도로는 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생이 제 맘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과거에는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물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최근에 또다시 제게 믿기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그려나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기로에 서 있는 중입니다. 저는 현재 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빵은 제 인생에서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저와는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존재예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버지가 빵집을 운영하셨었는데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빵을 만드시고 빵가게를 운영하시니 그게 저한테는 늘 일상이었죠. 옛날에는 동네마다 빵집이 하나씩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빵집이 많이 없던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하는 빵집은 장사가 꽤나 잘 되었어요. 워낙 저희 빵이 맛도 있었지만 저희 엄마가 유난히 장사 솜씨가 좋아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많이 찾곤 했죠. 원래 엄마 성격이 인심이 많기도 했지만 장사 초반에는 사람들에게 거의 퍼주다시피 장사를 하셨는데 빵을 2개만 사도 1개는 서비스로 매번 줄 정도로 후하게 장사를 하셨어요. 되려 욕심 많은 제가 그런 엄마에게 엄마, 우리 이러다 망하겠어. 아니 지나가는 애들까지 불러서 빵을 하나씩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라며 입이 대빨 나와 툴툴거렸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럴 때마다 씩 미소를 보이며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 복받고 더 좋게 되돌아오게 돼 있어. 라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답답한 소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결국 엄마의 말대로 그런 선함이 몇 배로 돌아와 장사가 잘 되었고 그 돈으로 저희 3남매 대학까지 다 갔고 저도 요식업 쪽으로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아마 보고 자란 게 부모님께서 빵을 만드시는 일이니 저희 3남매 모두가 요식업 쪽으로 대학을 전공하였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풍족하진 않아도 배 굽는 일 없이 궁핍하게 살진 않았죠. 그리고 저 또한 이런 부모님 덕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 밑에서 빵을 배우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저보다 2살이 어린 연하였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커서는 연로하신 할머니와 본인 여동생을 책임지며 돈을 벌었는데 가난하지만 그 가난으로부터 항상 벗어나려고 발버둥친 사람이었죠. 어린 나이에 정말 생활력 하나는 인정할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나는 저 사람 나이 때 저 사람만큼 간절하게 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높게 보였어요. 게다가 나이도 20살밖에 안 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20살이 되자마자 저희 아버지의 가게로 취직을 해 말단 설거지부터 나중에는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는데 조그마한 빵집을 차리는 게 본인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상당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호감이 사랑으로까지 발전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듬직했고 기댈 수 있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는 비밀이었지만 몇 개월을 못 가 바로 들키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이 사람에게 내 딸하고 사귄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아까도 말했듯이 워낙 인정이 많아 이 사람을 아버지 모르게 많이 챙겨주시곤 했죠. 그렇게 저희는 꽤나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 제가 이 사람 군대도 기다려주고 용돈도 주고 가끔 할머니와 여동생도 대신 챙겨주곤 했어요. 이 사람도 저의 이런 노고를 알았는지 제대를 하자마자 제게 결혼을 하자며 청혼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기엔 저나 이 사람이나 너무 이른 나이였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자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사람 군에 있었을 때 가난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니 엄마는 아버지를 간호하셔야 했고 그 때문에 가게 운영이 안 되면서 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었거든요. 물론 제빵사와 알바생을 고용해 가게 운영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벌써 주인이 운영하는 가게와 직원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마인드 차이가 났어요. 본인 가게가 아니니 당연히 일도 대충 했고 애착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마저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남편이 제대를 하며 저희 가게를 살렸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하자고 한 겁니다. 남편은 제게 내가 너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며 나만 믿고 결혼하자 라고 하는데 그 말에 힘들었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아버진 제가 결혼하는 것까지 보지 못하신 채 눈을 감으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아버지께서 하셨던 빵집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혼자서 빵집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일하던 곳이 있었기에 남편을 도와 가게를 같이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 누구 하나라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하니 둘 다 한 곳에 올인할 수가 없었어요.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이내 남편은 본인의 날개를 활짝 펼쳤고 저희 아버지 엄마가 했던 빵집을 그 이상으로 성장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 건너 하나씩 생긴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저희 빵집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러니 남편은 돈 버는데 재미가 들렸는지 분점을 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사업적인 면모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의외로 욕심이 많더라고요. 옛날엔 제빵사가 되면 작은 빵집을 하나 오픈하고 싶다던 소박한 남편이 사업에 눈을 뜨게 되며 점점 빵집을 확장해 나가는데 3호점 분점을 낼 땐 저희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 분점을 냈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받은 소정의 재산이 있었으니 남편이 그걸 투자 목적으로 빌려달라고 했죠. 근데 솔직히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엄마한테 보태달라는 소리였어요. 저희 엄마 또한 남편을 믿었기에 발전 가능성을 봤다며 선뜻 돈을 내주었어요. 남한테도 빌려주는 돈인데 자식이 필요하다면 당장 줘야 된다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심상으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남편의 성장은 무서울 정도로 빨랐는데 그만큼 성장이 빠르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겼죠. 서로 바쁘다 보니 임신이 노력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았고 겨우겨우 5년 만에 임신이 되었지만 금방 유산이 되면서 아이 갖는 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걸 남편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오로지 그 사람에겐 돈 버는 게 중요한 문제였고 가정을 꾸리는 일은 완전히 뒷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서로에게 불만이 쌓였고 결혼 7년 만에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이혼 얘기를 꺼내는데 말문이 턱 막혔어요. 남편은 이혼 사유를 저의 불임으로 걸고 넘어지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 원래 불임 사실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불임을 둘러싼 갈등 관계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되고 매일 피곤한 몸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일상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를 내뱉으며 그게 대체 무슨 이혼 사유가 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혼은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한 달 동안이나 저와 실랑이를 하며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좀 어린 여자 만나서 상큼하게 살고 싶다고. 너는 늙어서 애도 못 낳잖아. 근데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있겠냐? 그리고 너는 거울도 안 보냐? 네 얼굴이 지금 어떤지 거울도 안 보고 사냐고. 나는 너랑 같이 한 공간에서 있는 것도 아주 징글맞으니까 제발 좀 조용히 이혼 좀 하자고. 라며 이혼 서류만 두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남편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곤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나이 많은 거 알면서도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아이 안 생기는 건 나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야? 같이 노력해서 같이 갖는 거 아니냐고. 이제 몇 번 노력했다고 아이 안 생기는 걸로 이혼하자고 해? 당신 진짜로 여자라도 생긴 거야? 그런 거야?
만약에 여자 생긴 거면 잠깐 즐기다 다시 와. 그래도 내가 다시 받아줄게. 라며 정말 비굴한 말들까지 내뱉으며 이혼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남편 놈은 대문 앞에 대자로 누워있는 저까지 지려밟고 가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나 너랑 결혼한 거? 일부러 네 아버지 돌아가실 거 알고 그거 노리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내가 이 집 사위가 되면 당연히 니네 집 빵집 이어받을 거고 그 빵집 이어받으면 나는 내 노력 없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이 정도로 나랑 살았으면 사이즈 나오는 거 아니냐? 아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 분통이 터져 엄마에게 이 얘기를 하니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며 우리 덕에 성공한 사위가 착한 사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본인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남편을 만나보았어요. 근데 역시나 엄마마저 이 사람에게 가진 모욕을 듣고 개차반을 당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의 생각을 꺾을 순 없었죠. 그리고 집을 나간 이 사람은 5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매일같이 남편 때문에 가게에 들락날락했는데 번번이 돌아오는 말은 사장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었죠. 기껏 사람 노릇하게 만들어줬더니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한량같이 여자들이랑 놀고 다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이혼 소송을 냈고 이 사람에겐 단돈 1원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 다짐하고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아니 글쎄 남편 놈은 제가 이혼 소송을 거는 단계에서 벌써 가게를 팔아넘겼고 있던 재산까지 어디다 뒤로 다 빼돌렸는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자꾸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결국 저는 바보같이 가만히 있다가 재산도 한 푼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하고 말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한심스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편 놈은 제가 본인을 설득하고 회유할 때 저 몰래 뒤에서 이딴 짓을 꾸미고 계획까지 세웠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혼을 하자마자 이 인간은 완전히 잠수를 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엄마는 이런 제게 우리가 여태 착하게 살았는데 나중에라도 사위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걱정 말라는 이런 속 터지는 얘기를 하시는데 심지어는 전 남편의 편까지 들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엄마에게 너무 화가 나. 엄마 말대로 착하게 살다가 바보같이 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근데 아직도 엄마는 사위 편을 들면서 그 인간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어? 엄마, 착한 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미련한 거야. 라며 속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냅다 내질러 버렸어요. 근데 엄마는 이런 절 딸이라고 받아주시며 같이 살자고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죠.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충격에 정말 폐인처럼 살았는데 밖에도 안 나오고 씻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 제 인생이 나락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해보았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딸이라고 절 품어주셨는데 못난 불효녀의 장녀에 집안 재산까지 날려먹은 제 손을 붙잡아 주셨죠. 어찌 보면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툴툴거린 것도 다 제가 못났기에 그런 것 같단 생각에 죄송한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혼 후 급격하게 기울어진 저희 집을 살려보겠다고 저는 지금까지 빵 공장에 다니며 빵을 만들고 있는데 엄마 또한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용직 일을 다니셨어요. 그러면서도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교도소 봉사랑 밥 봉사까지 다니셨는데 참 이렇게 착하게 사시는 엄마에게 하늘이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죠. 10여 년 동안 살면서 전 남편과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단 한 번도 길거리에서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전 남편이 애인과 함께 이민을 갔다는 말을 했었는데 속 편하게 잘 살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던 중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는데 기계에 손목이 끼면서 완전히 꺾여 골절이 돼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제 직업은 손이 생명인데 이걸로 다치는 바람에 일자리까지 날아가게 생겼다 싶었어요. 그리고 응급실 베드에 누워 뼈를 맞추는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의료진 한 명이 선생님, 진퇴소 환자 보호자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에 깜짝 놀라 뒤를 휙 돌아봤어요.
살면서 늘 전 남편의 이름인 태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몸이 움찔거렸는데 성까지 똑같은 이름을 들으니 더더욱 신경이 갔죠. 뼈를 맞추는 고통 속에서도 뒤를 돌아 그 사람을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전 남편은 아니었어요. 거름뱅이 같은 차림에 삐쩍 말라 노숙자같이 보였는데 눈까지 뒤덮인 머리를 보니 더욱이 전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한참 동안 검사를 받고 뼈를 맞추고 깁스까지 하게 되어 병원을 나서려는데 왠지 모르게 저쪽 침대에 누워있는 전 남편과 이름이 같은 사람에게 신경이 갔고 저도 모르게 발길이 향하는 대로 그 사람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전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그 침대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여자를 한 명 보게 되었는데 그 여자를 보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전 남편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왜냐면 그 여자는 바로 저희 엄마였거든요. 엄마는 응급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진태소 환자 보호자인데 진태소 환자 어딨냐고 하였고 저 또한 그런 엄마를 보고 말이 안 나와 말까지 더듬으며 아니 엄마 대체 여기에 어떻게 온 거야? 엄마가 왜 이 인간 보호자야? 라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상황이냐며 막 엄마를 다그쳤죠. 그러니 엄마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제가 13년 동안 단 한 번을 보지 못했던 전 남편을 엄마는 저 몰래 이 인간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엄마는 흥분해 있는 저를 붙잡고 응급실 밖으로 나와 제게 눈물까지 보이며 지난 13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머리가 핑 돌아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이나 입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했고 어렵사리 말을 했어요. 은정아, 사실은 13년 전에 니들 이혼한 거 그거 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 내가 네 남편 믿고 같이 사고를 하나 쳤거든. 이라는 말에 무슨 사고를 친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저희 몰래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가 아는 사람에게 된통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다는데 이걸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 전 남편에게만 이야기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사기꾼 아줌마에게 돈을 돌려받으려고 전 남편과 함께 찾아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전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겼고 후발대로 간다고 하여 엄마가 먼저 그 아줌마네 집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아줌마와 말로 싸우다가 결국엔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다는데 엄마가 내 돈 내놓으라며 그 아줌마를 유리 거울 쪽으로 밀치면서 그 거울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로 아줌마가 쓰러지게 되었고 피까지 흘렸다는데 그때 마침 저희 전 남편이 그 집에 들어와 이 모든 상황을 보곤 저희 엄마 대신 벌을 받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다행인 건지 그 다친 아줌마는 며칠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눈만 껌뻑거리게 되었다는데 법원에선 남편이 이 아줌마에게 사기를 당해 서로 몸싸움을 하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정상 참작이 되어 형량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5년형이라는 형을 받게 되어 저희 엄마 대신 그 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던 빵 사업까지 싹 다 접으면서 변호사 선임비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고 결국엔 파산 직전까지 가야 하니 저랑도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몰래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곤 왜 이걸 이제서야 얘기를 한 거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엄마가 오열을 하며 진서방이 내가 자식들 앞에서 죄인처럼 살까봐 그거 하시지 말라고 비밀로 하자고 했어. 그리고 일이 커지다 보면 나 대신 진서방이 벌을 받는 게 들키게 될까봐 그거 숨기려고 감춘 거야. 은정아, 엄마도 너무 무서웠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응급실에 누워있는 전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야 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냐고. 그렇게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저나 전 남편은 둘 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게 떠오르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한참이나 울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힘겹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20살 처음 저희 아버지 빵집으로 일을 하러 왔을 때 그때 저희 엄마가 그렇게 본인한테 잘해주었다는데 그때 엄마가 베풀어줬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 가난한 전 남편에게 아버지 몰래 돈도 많이 쥐어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 남편 집에 찾아가 할머니 대소변도 받아주고 집 청소랑 음식도 해주곤 했다는데 그걸 몇 년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해주었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은혜를 갚을 거라 생각하여 저랑 결혼하고 사업도 무리하게 확장해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는데 결국에 돈이 아닌 엄마의 인생을 구해줄 수 있어서 본인은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았다 생각을 한다는데 그래서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 봉사를 다닌 것도 사실은 봉사를 간 게 아니라 전 남편 면회를 하러 간 거였고 밥 봉사를 했던 것도 출소를 해서 노숙자가 된 전 남편의 밥을 챙겨주러 다닌 거였더라고요. 전 남편은 출소를 하자마자 일용직 일도 하고 배 타는 일도 했다는데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면서 더 이상 몸쓰는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범죄 경력이 있으니 어디 취직도 안 돼 노숙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13년 동안의 그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되었어요. 이런 말 못할 힘든 사연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저도 이 두 사람에게 너무 면목이 없었고 너무 미안해 눈물만 흘렀어요. 그리곤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남편의 손을 꾹 붙잡으며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죠.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살자고 했고 이제는 이런 아픔을 같이 나누자고 다짐을 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 벌 테니 그 돈으로 당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조그마한 빵집을 차려 오순도순 장사하며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의 말대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엄마가 베푼 일이 배가 되어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 또한 남은 인생은 착하게 살며 남편에게 평생 사죄하고 평생 갚는 마음으로 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 기구하고 험했던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굳건히 버티고 이겨내고 있으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부디 힘든 일이 있다면 잘 이겨내시고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